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따라오시면 내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행복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의 트렌드를 아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명리심리학만한 것이 없죠. 명리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타고난 것을 분석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예언도 점도 사상도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동양의 인문사회 과학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그 어떤 성격 진단 도구보다 탁월하고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나와 상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를 분석 예측해 볼 수 있는 학문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리심리학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정확히 자기 자신을 아는 데 활용하고, 또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아는 데 이 명리심리학으로 또 분석해보고 진단해보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탑재하는 것인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일치시키는 영성훈련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주로 할 수 있는 성격 자원입니다. 나의 성격 자원, 타고난 자원은 무엇일까요? 을사일주 살펴볼 텐데요. 을사일주가 있습니다. 사주 만세력엔 연월일시를 넣어보면 60갑자의 천간지지, 이 천간지지로 된 이러한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월일시가 되는 것이죠. 이 태어난 사람, 타고난 자기 정보를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의 연주를 통해서 국가 사회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또 직업성이나 환경은 월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정보나 또 이 아내, 부부의 인연, 그리고 그 사람의 인물됨은 일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시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월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성을 본다면, 일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을사가 60갑자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60개의 간지 중에서 이렇게 갑자에서 시작해서 개로 끝나는 60개의 간지 중에서 42번째 해당하는 간지입니다. 그리고 을목 그룹의 5번째 해당하죠. 을목이 을축에서 시작해서 을해, 을유, 을미를 거쳐서 을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을사는요, 을목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잘 보여지는, 그리고 꽃이 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을목, 이 을사가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다를 텐데요. 일주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격 자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을사일주 하면요, 풀밭에 있는 뱀, 사화는 뱀사자잖아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뱀. 그리고 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능구렁이 하면 어떤 때 이런 비유를 쓰죠? 능청스러울 때 쓰죠. 능청스럽다. 그래서 을목이, 이 을사일주는요, 뱀처럼 능구렁이
같아서 굉장히 어엿한 어린 소녀가 능청스러운 거를 말합니다. 용모도 준수하고요. 또 굉장히 발랄하고 긍정적이고, 이 지지사화는요, 또 특히 영업력이 뛰어납니다. 뱀의 형상으로 이 화술에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우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원만한 처세술, 그리고 유연한 성품이 있지만 사화라고 하는 것이 육신으로는 상관이어서요, 일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판을 뒤집는 그런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지구력이 부족하고, 또 때때로 이 어떤 혀로 인해서 자기의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게 짓는 죄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질지 못하고 또 동정심이 많고 베풀려고 하고요. 또 일득삼실. 하지만 내가 베풀려다 보니 이 상관이 정말 정인이 없으면요, 거의 내가 뺏기는 것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득삼실 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을목이 사화에 앉아 있으면 12운성으로는 욕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화에 앉아 있으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12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 천간의 기운이, 강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목이 사화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을목은 목욕의 별에 있는 거예요. 자, 욕지랍니다. 욕지. 이 욕지는요, 이제 엄마의 젖을 떼고 걸음마하는 아기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욕조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아이 있죠. 옷을 다 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철부지 같은 아이를 얘기합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스폰지같이 뭔가를 흡수하고 모방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 때고요. 또 천방지축 같지만 그 호기심 천국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어서 시작은 아주 창대합니다. 하지만 끝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을사일주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그리고 또 을사일주들은요, 에너지도 아주 강해서 에너지도 많고 긍정적이고 막 퍼지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또 연애의 기운도 한 사람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젊었을 때는 특히나 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상관이 너무 강하면요, 일찍이 모친과 이별이 있다거나 또 배우자가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을목은 사화 위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병화가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더 두드러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모습이겠죠. 때때로 이 을사일주들은요, 다재다능한 반면에 시작은 있지만 마무리가 약해서 완성된 것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를 뚜렷하게 이 목표를 세워서 일관되게 가는 것이 복을 지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사치와 허영이 좀 있는 편이고요. 또 시행착오, 그래서 시행착오를 자주 하다 보니까 또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처투성이이지만 이 을사일주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지지지장간 속에는 무병경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생제하고 재생관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게 응대를 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더 펼쳐나가는 거죠. 어떤 중간관리자 정도 까지는 아주 잘 해냅니다. 자, 이러한 을사일주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자, 세련되고 굉장히 원만한 처세술, 그리고 유연하고 세련되고 유연한 아주 원만한 처세술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능청스러워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일관되기 어려우니 초지일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사일주는 아주 다재다능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또 그렇지만 모질지는 못하다고 했었죠. 또 이들은 심리적인 서열이 높아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우위를 선점하게 됩니다. 만약 사화가 해수와 충을 하게 되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게 되고요. 또 이 배우자의 궁이 변화가 있어서 신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충이 이렇게 있는 분이 이제 아내와 오랜 별거가 있었고 하지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결합하는 그래서 아주 잘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을사일주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너무 향락, 쾌락이나 유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잡기에 몸을 너무 혹사시키다 보니까 정말 나이 50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럼 특히 막 평간까지 있다 그러면 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을사일주에게는 수와 토가 있으면 을목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물을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을사일주는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더욱 이 목이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토가 있으면 좋겠고 가지치기도 살짝 해주면 좋겠죠. 목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살짝. 하지만 경금, 신금 해서 경신 이런 식으로 너무 왕하게 있다거나 하면 또 을목이 그닥 반겨하진 않습니다. 또 이 봄에 이제 임묘월인 거잖아요. 모광절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사리가 밝고 또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여름에 태어난 을사일주는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화가 이게 더해지니까 을목이 수가 없으면 을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5월이다 라고 한다면 5월 역시도 식상으로 너무 설기가 되죠. 을목이 좋아하는 것은 상관이긴 하지만 이 식상이 너무 강해서 설기가 되면 몸이 아프거나 또 직업적으로나 배우자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꼭 있어서 을사일주가 실속을 챙겨야 되겠죠. 가을에 태어난 가을 을사일주는요. 자, 가을의 나무는요. 낙엽이 질 때잖아요. 가을의 이 나무의 기운은 모두 뿌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왠지 소심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특히 6월생은 더욱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많습니다. 칼로 도려내어질 거를 또 불안해하지만요. 실제 제가 완전 그 아래 유금으로만 되어 있는 을목 일간들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강합니다. 왜냐면 아주 그냥 평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지상의 제일이다 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성들, 이제 일 정말 잘하는. 하지만 이제 남편하고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고, 일로서는 성공한, 그리고 아주 멋지고 몸도 정말 여리여리하신 아주 그러한 분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겨울 해자축월에 태어난 을사일주는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해월이 있다면 임목으로 또 사해충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목화되게 수생목, 목생화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면 좋고, 또 인성이 너무 지나치다면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막지 않도록 또 천간의 병화, 무토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을사일주에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을사일주에 일주에게 맞는 을사일주에게 맞는 직업성은 언론, 교육, 외교, 또 영업, 홍보, 문화예술, 또 스포츠 관련한 직업에 을사일주들이 또 잘 맞겠습니다. 을사일주는 을목은 아주 큰 물, 많은 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물과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가 있으면 좋겠죠. 자, 을사일주를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병호일주로 만나 뵙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보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운이라고 너무 체념하거나 내 사주가 막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삶이 또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염세적으로 보여지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그냥 삶에 있어서 그냥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더 발휘하시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의 긴 터널 혹은 깊은 동굴 안개 속에 갇혀 있다면 꼭 빛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어둠의 끝이 있으니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